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1 통합과학 생태계 평형 첫 번째 시간인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생태계에서의 먹이 관계. 일반적으로 먹이 관계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먹이 관계를 피식과 포식의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먹고 먹히는 관계, 피식, 포식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먹이 사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슬은 말 그대로 일자로 쭉 연결된 어떤 고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 먹이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생산자 있고요. 그 다음 생산자를 먹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 그리고 3차 소비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해요. 3차 소비자. 등등등 계속해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마지막 소비자인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이 형태를 먹이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먹이사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만약에 2차 소비자가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멸종, 그럼 2차 소비자를 섭취하는 3차 소비자 멸종, 이 상위 단계는 다 멸종이 된다. 되게 단순한 구조의 형태를 먹이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먹이 그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먹이 사슬을 단순하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 생물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타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와 책에 보면은 나무가 있어요. 생산자가 있습니다. 생산자인데 이 생산자가 나무뿐만이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이야. 그래서 광합성을 하는 모든 식물들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것들을 생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1차 소비자라고 해서요. 초식 동물들이 있어. 책에 있는 거 뭐 나비, 다람쥐, 토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땅 속에는 지렁이 이런 것들도 있네요. 뭐 이렇게 나타날 그 메뚜기도 있을 거고요. 자, 2차 소비자 나와 있어요.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 이상은 육식동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미, 진해, 도마뱀, 그리고 땅 속에도 뭐 거미나 진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3차 소비자. 참새, 뱀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 최종 소비자라고 해서 독수리, 족제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뭐 여기 두더지도 있네. 두더지. 자, 얘네들 볼 거예요. 생산자에서 뭐 나비라든가 다람쥐라든가 토끼, 지렁이 이렇게 일단 간단하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 뭐 나비가 거미한테 잡아먹히고요. 이렇게 다람쥐는 뭐 딱히 2차 소비자한테 잡아먹히는 건 없네요. 토끼도 그렇고요.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거미나 지네한테 잡아먹힐 건데 지네한테 잡아먹히고 뭐 지네는 도마뱀한테도 잡아먹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그 다음 3차 소비자로 넘어갈 거예요. 3차 소비자 참새가 잡아먹는 거 거미도 잡아먹고요. 지네도 잡아먹고요. 도마뱀도 가끔 참새가 잡아먹네. 그리고 뱀이 먹는 거는 뭐 도마뱀 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도 먹어? 토끼 이런 것들도 뱀이 먹을 수 있다. 그치? 토끼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람쥐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두더지 같은 경우에는 뭘 먹어? 지네를 먹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독수리는 뭘 먹어요? 참새도 먹고요. 그리고 뭐 다람쥐도 먹어요. 독수리는 다람쥐도 먹고 토끼도 먹고 뱀도 먹고 쪽제비는 뱀을 먹어요. 두더지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복잡하게 나타낸 거, 그물처럼 얽혀있는 이 그물, 먹이 관계를 먹이 그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하나를 없애줄 거야. 다람쥐를 없앨 겁니다. 다람쥐를 멸종을 시켜요. 다람쥐를 이렇게 멸종을 시킨단 말이야. 그럼 다람쥐를 잡아먹는 독수리고 멸종이 되는 건 아니다. 독수리는 다른 생물들을 섭취를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먹이그물은 복잡할수록 안정적이다 라는 것도 알면 돼요. 생태계 평형을 잘 유지한다. 안정적이다 라는 것들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먹이그물은 이렇게 세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내용 볼 거예요. 먹이 사슬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요,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라고 알면 돼. 그래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에너지가 양분 형태로 유기물 형태로 에너지는 일단 유기물 형태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유기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 속한 생물의 생명 활동을 통해 열 에너지로 방출됩니다. 자, 이 유기물에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어. 에너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저장된 에너지를 생명활동에 사용을 합니다. 일단 사용을 해. 그래서 사용을 하면서 열 에너지 형태, 체온 유지라든가 이런 형태의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됩니다.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어떤 거? 생명활동에 이용하고 남은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더라. 유기물 형태로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는 거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생태 피라미드 나와 있는데요. 생태계의 생산자, 소비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양을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내냐면요. 이렇게 나타내요.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대충 형태만 그릴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맨 아래쪽이 생산자, 그리고 1차 소비자, 여기가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피라미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책에 3가지 정도 나옵니다. 에너지 피라미드, 에너지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물량 피라미드 나옵니다. 생물의 전체 양은요, 3차 소비자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라. 생산자의 생물량이 가장 많다라는 거. 그리고 개체수도 생산자가 제일 많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요 3가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점 감소하는 형태의 피라미드로 나타납니다. 근데 얘가 피라미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역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많아요? 3차 소비자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2차 소비자, 그 다음 1차 소비자, 그리고 가장 적은 것이 생산자, 요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거 있냐면요. 생물 농축이라는 거. 축이나 에너지, 효율. 얘네들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태 피라미드 알아봤고요. 이 에너지의 흐름인데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에너지야?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먹이 사슬에서 에너지 흐름, 그리고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